성북구의 도로 명판 교체 현장. 주민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이 바뀌게 되었다. 그 새로운 시작에 유승희 의원도 함께했다. 내리고 새로 달고 새롭게 이름이 말하자면은 친일 행위자의 호를 딴 이름에서 정말 주민들이 선택한 이름으로 바뀐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북구 사랑을 전하는 우리 동네 지킴이. 어렵고 소외된 이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희망을 선물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늘 정의편에 서 있는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래도 유쾌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여성, 그래도 서민, 약자를 위해서 늘 그 편에 서는 그런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남고 싶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유쾌한 정치. 유승희 의원의 25시를 함께한다. 3월의 임시국회 2달간의 휴식기가 끝나고 2019년 첫 국회가 열린다. 급한 발걸음으로 이동 중인 유승희 의원을 만났다. 그동안 쌓인 현안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원내대표랑 그다음에 기재위 위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3월 7일에 드디어 국회 문을 열잖아요. 대비해서 현안 문제를 가지고 긴급 간담회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도 사회 이슈를 꾸준히 체크해왔다. 3월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현안이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이제 여기 심석희법 해가지고 국민체육진흥법, 또 이제 제가 내놓은 법안이 좀 같이 이렇게 병합 심리가 돼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사법개혁,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현재 유승희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바른 심성을 키워온 유승희 의원. 처음부터 정치를 꿈꿨던 건 아니었다. 공단에, 제가 이제 구로공단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공장에도 직접 들어가서 일도 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쭉 하면서 이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일찍 사회 문제에 눈을 떴던 청년 유승희는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노동자 권리를 위해 힘썼다. 줄곧 사회운동을 하면서 문제의 근본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현장에서 있었던 여성들이 이런 제도권에 들어가서 또 정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는 개혁을 위해서, 사회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겠냐. 그런 모토에서 제가 추천이 되어서 정치를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국 2위 최다 득표율로 광명시 의회 시의원에 당선된다. 당시만 해도 여성의 정치 진출은 극히 드물었다. 기득권은 남성 중심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 여성국장에서 제17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으로, 그리고 제19, 20대 성북구갑 국회의원으로 그녀는 여성들의 정치 활동을 위해 큰 역할을 해냈다. 유승희 의원을 만나러 귀한 손님이 의원실을 찾아왔다. 오타르 베르제뉴시 빌리 주한 조지아 대사는 유승희 의원의 오랜 버시자 조력자다. 평소에도 양국의 친선을 위해 자주 대화를 나눈다. You should go again. Together we have to go. Yeah. 다음 달에 있는 조지아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회에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희망을 유승희 의원에게 전달하러 온 상황. This is very important day for us, for the Georgian nation, because we are the first country who started the movement against the regime of the Soviet Union. 한국과 조지아는 강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간단한 프레젠테이션하고 오늘의 의미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진전하고 그건 가능하지 뭐.
면담을 마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현재 유승희 의원은 한국 조지아 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 양국 관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 유승희 의원님은 친선협회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귀한 분. 조지아는 한국이 이룬 사회 발전을 따라 자국의 경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한국의 남북 정상회담,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해왔다. She is the exemplary model of how to be the woman's strong voice in the parliament. Because she always gives me the very positive ideas, advices, and I think that because of her, we are moving our relations closer and closer each day and bringing, first of all, our people more close. 앞으로도 양국을 위해 지속적인 지지와 함께 관광, 경제 분야 등에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라 자주 만나자고 요청이 오고 그래서 저도 언제든지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가능하면 또 조지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주말 아침, 안녕하세요. 유승희 의원을 만나러 온 정릉동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정릉골이라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좀 사실 아름답죠. 봄이 되면 이제 꽃도 많이 피고 참 아름다운 곳인데,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은 좋지가 않아서 연탄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사실. 오늘은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모임에 연탄 봉사 활동이 있는 날.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연탄을 들고 좁은 골목을 오른다. 주변 아파트가 어색해 보일 정도로 언덕길 사이사이 오래된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괜찮아요. 가을에 500장은 사셨댔어. 가을에? 예. 배달도 잘 안 오려고 하잖아. 따뜻한 밥 지어주세요. 예. 경제적으로 힘든 주민이 많기에 유승희 의원이 끊임없이 애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곳이다. 이건 지금 몇 장 안 되지만은 예를 들면 뭐 몇천 장씩 날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촘촘히 서서 날라야지 빠르게도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좋은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지난 19대 성북구갑 의원으로 당선되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던 날들.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마음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오늘은 탤런트 김혜선 씨도 그 뜻에 동참했다. 좋은 일은 함께 나눌수록 기쁨이 커진다는 게 유 의원의 가치관이다. 지금 힘든 줄도 모르고 너무 행복하고요. 이분들이 이 연탄을 떼면서 따뜻하고 마음도 훈훈해지고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20대 국회 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희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의 불평등 구조를 극복을 해서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공평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남을 위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성격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정신적 자산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 구조에 주목하는 것도 그녀에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제민주화 포럼이라고 국회 연구단체가 있는데 공동대표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19대서부터 쭉 했는데 평소 때도 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소할 수 있을지, 물론 한꺼번에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해결책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동기에서 상임위를, 기재위를 선택했습니다. 경제 불평등 구조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유승희 의원이 주목하는 것이 포용 성장 정책.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포용 국가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장을 통해 사회 통합과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196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무조건 하여튼간에 경제 성장을 하고 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상황은 부의 불평등 구조가 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한 법인 보유 부동산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상위 10%가 90%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이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정당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성장과 분배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 성장 정책이 필요하고 또 경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포용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 유승희 의원은 자신의 멘토로 아버지를 꼽는다. 돈도 잘 모르고 돈 욕심도 없고 어쨌거나 그 정의로움에 대한 생각이 깊으시고 또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셨고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정직하고 검소하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의 편에 서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런 아버지의 삶을 엮어 책으로 펴냈던 게 불과 3년 전 일이다. 19대 때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자연스럽게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아버지 인생을 정리를 했는데 세무서장이었던 아버지는 대기업 탈세 등의 그릇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35년의 공직 생활은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 정말 이런 정의로움에 대한 그런 그 철학, 꼿꼿함 그리고 그래도 일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아주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좋은 정신적인 유산을 제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날 오후 제가 한 이상 주지 않겠습니다. 유승희 의원과 면담을 하고자 반가운 얼굴들이 의원실을 찾았다. 이들은 현재 미군 위안부 관련법 통과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다행히 또 일정이 경기도가 또 관심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경기도가 많잖아요. 해당되는 동두천부터 시작해서 다 경기도잖아요. 미군 위안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좀 연구를 해라. 그래서 그걸 좀 갖고 와야 돼요. 법안에 대해서 기자회 19대 국회에도 미군 위안부법이 발의되었는데 통과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이 미군 위안부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상태다. 많은 이들이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옛날에 정말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집안을 위해서 희생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관심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이 다 지금 소리 없이 그야말로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제 신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전쟁 이후 동두천 일대에 자리 잡은 미군 기지촌에서 시작된 비극. 유승희 의원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성매매 특정구역을 정하고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국가 차원의 성매매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1977년도의 문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기록보존소에서 찾아낸 건데 이게 대통령 사인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사인이에요. 친필 사인이지 않습니까? 성병 관리소를 어떻게 유지하고 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그 당시에도 보면은 조례사항으로 돼 있어요. 조례사항. 이 문서에는 기지촌을 60개 소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 전용 아파트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2014년부터 꾸준히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악몽과 같은 세월을 지낸 분들이 지금 완전히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법을 만들게 될 건데 19대 때는 결국은 계류된 채로 통과되지 않아서 폐기됐고 이번에 이제 제가 20대 들어와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미군 위안부 법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 정책으로 피해 입은 여성들과 유가족들의 실태 및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의료 생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이제 이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그 승소를 했죠.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보상 판결이 나왔는데 2심 판결에서는 성매매를 국가가 주장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판결을 근거로 해서 미군 위안부의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고 또 일정한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반드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또 다른 법안. 올해 2월에 발의한 이 법안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근본을 다루고 있다. 체육 지도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해 여성 선수의 인권 보장, 여성 지도자 육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 종목에는 물론 거의 대부분 여성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도 남녀 다 있는 혼합 종목에도 보면은 여성들이 30% 이상이 있어요. 선수층이 30% 이상이면은 거기에 따르는 코치나 감독을 충분히 발굴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없다. 막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알아요. 그 주장에 그것도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이거든요. 기득권을 놓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의무조항으로는 못하고 지금 이제 거의 의무조항에 가까운 이제 그 권고조항으로 했지만 어쨌든 이걸 법으로 우선적으로는 1단계라도 추진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1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도 2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2회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많이 오세요. 뭐 100명, 150명, 180명까지 오시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과 또 대화하다 보면은 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만 또 한편으로 에너지를 충전해서 갑니다. 유승희 의원과 함께 도착한 보문동 주민센터.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의 결실을 주민에게 소개할 의정보고회가 있는 날이다. 의자 위치부터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손수 점검한다. 제가 뭐 쭉 거의 뭐 10년 동안 바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실무자들보다 제가 사실은 더 잘 알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젊었을 때부터 제가 지방위원도 하고 또 당에서 실무자로 여성국장 노래하고 여성위원장 뭐 또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쭉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구석구석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하나하나 잘 챙기는 것이 전체적으로 참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체득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손 안 대려고 노력해요 저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가워요. 유승희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할 때마다 지역군의 동별로 나눠 따로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편리성, 더욱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몸은 힘들지만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매년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특히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가슴 뿌듯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이 흘린 땀은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때보다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요청이 접수됐던 수건 사업은 물론이고 작은 민원까지 꼼꼼히 살폈다. 성북구 앞 지역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거라 본다. 64세까지, 65세 이전까지의 전국 체육문화센터. 예, 우리 정부 예산서에 이렇게 성북체육문화센터 국비 예산으로 50억 딱 찍혀서 인쇄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이제 12, 그다음에 9비까지 합쳐져서 대략 지금 계획이 400억이 넘는 대규모의 문화체육 시설로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그 지역으로서는 수건사업이었고 저로서도 몇 개 이제 큰 그런 그 미디어 문화센터 기름 뉴타운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 문화센터,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 소규모 복지센터, 그 다음에 물론 뭐 아주 작은 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원까지
해결해야 될 공약사항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굉장히 난공불락이었던 이 공약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시구 의원과 함께 지역구 구석구석을 챙겼다. 어떤 어려운 현안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꿔낸 유승희 의원의 유쾌한 성과다. 그리고 그녀가 이뤄낸 일들 모두 지역구 주민의 기쁨이다. 주민들은 이미 내일의 희망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인상은 참 밝고 명랑하고 그래서 구호처럼 유쾌한 승리잖아요. 유쾌하거든요. 늘 웃는 얼굴이고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유쾌한 승리는 쉽게 얻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지지 않아야 돼요. 승리는 지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게 승리거든요. 하나, 둘, 셋. 유승희! 화이팅!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고 미동도 안 하시고 정말 1시간 동안 들어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이룬 성과 중 기억에 남는 일을 꼽자면 개성고등학교 유치를 들 수 있다. 당시 기름동엔 고등학교 유치가 꼭 필요했다. 대규모 단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학교가 없거든요.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개성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학교였거든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성고등학교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공로로 감사패를 이제 염수정 주기경께서 주셨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장애인 학교를 구하고자 발벗고 나서서 사립학교를 국공립화시키기도 했다. 우리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부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정책적인 실험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옳은 일에 앞장서는 힘. 지금 이 순간도 그녀는 사회 어두운 곳에서 희망을 향해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 구조를 극복을 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포용 성장 정책이 반드시 뿌리를 내려서 큰 결실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서민 편, 유승희 의원과 함께라면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유승희 화이팅! 유승희 화이팅! 응원합니다.